네. 네, 저는 37년간 평택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2017년도 12월 달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할 무렵에 무슨 일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 두 필지 2,500평을 여기다 활용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우스를 짓면서 2017년도, 2018년도 2해 동안 농업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저쪽 금산에 있는 벤처농업대학, 농식품 유통공사에서 하고 있는 농식품 유통교육원, 또 이화여자대학교의 명강사과정, 또 유통교육원에서는 1년짜리 교육과정을 마치면서 일본도 견학하면서 농업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고 지금 현재 10작기, 6년이지만 10작기의 토마토하고 백다다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것은 현재 그래서 오늘 있다면은 100박스가 좀 넘을 것 같아요. 여기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평택시 현동면 대안리 1402-5번지 미르농장입니다. 전화번호요? 010-4767-5596입니다. 택배도 많이 되나요? 애용해 주시 바랍니다. 택배. 택배도 가능합니다. 예. 아 지금 여기 농장 규모가 어떻게 돼요? 두 필지에 2,500평인데 지금 현재 농장 삭지로 쓰고 있는 거는 2,200평 정도 됩니다. 토마토가 지금 몇 주가 식재돼 있어요? 13,000주가 되어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쌍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대요? 실질적으로다가는 6,500주를 심어가지고 쌍대로 12,000. 만들어서 12,000. 13,000주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는 대개 그 한 줄기만 키우는데 쌍대로 키운 이유가 뭐예요? 우선 종잣값하고 육묘값이 절반입니다. 그래서 경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용은 최소화, 소득은 극대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두 가지를 밑에서부터 쌍대로 키우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대를 와가지고 네. 한 몇 메디부터? 자라면서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네. 꽃 밑에 바로 있는 것이 가장 잘 자라요. 그거를 키우는 겁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시죠. 예예. 미르토마토 농장 안을 들어왔는데요. 엄청난 박스에 토마토가 따서 담겨져 있습니다. 출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따면 저녁에 다시 익어서 많은 양의 토마토를 따야 하는데요. 6,500주가 심겨져 있는데 이렇게 쌍대로 다 키워서 실질다간 13,000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높이 세우면은 보통 사기가 심기죠. 구화방이 꽃이 9개나 10개 피고 나서 위에를 적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소득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이 좀 따보려고 옆으로 띄워서 길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이도 아이디어 그렇게 좋다. 예, 길게 해가지고서 제가 볼 적에는 한 10월 말까지나 11월까지 딸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날씨가 뜨거우니까 이게 불고질 기전에 자꾸 익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스물 쪽에 걱정했던 게 6월 5일 날 심었기 때문에 그때도 날씨가 여름 날씨입니다. 근데 웃자랄 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제가 농사를 좀 신경을 많이 썼더니 제 뜻대로 자라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 간격이 측간의 간격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서 잘 되어 있고 또 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대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수정은 어떻게 시켜요? 수정은 지금 수정보를 전에는 한번 세 통을 넣고선 20일이나 30일 정도 있다가 또 세 통 넣고 해서 마무리를 줬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수정볼들이 일하는 시간이 짧아요. 7시 정도면 일을 하는데 뜨겁기 때문에 또 9시 넘어서 안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6통을 넣어가지고 현재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보는 어떤 거 봐요? 수정볼이에요. 아니 지금 여름에도 수정볼을 넣어줘야 돼요? 이거 하우스 다 열어놨어도? 이게 없으면 수정볼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오이는 수정볼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수정볼이 그렇죠. 있어야 되고 이걸 안 하려고 되면 토마토 톤을 해서 이렇게 뿌려야 됩니다. 여기 토마토 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게 토마토는 친환경이 아니고 수정보는 한결 친환경이네요. 그렇죠. 예예. 지금 여기 노란 테이프를 붙여 놓으셨는데 이거 친환경으로 재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끈끈이라고 하는데 예. 총채?
여기에 벌레가 무슨 벌레가 있는지 여기 이제 붙으면은 저희가 이게 무슨 벌레가 있으니까 무슨 약을 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굿 아이디어. 끈끈이 틀에 가지고 이제 달려를 잡을 수도 있고. 예, 예. 여기에 총채 같은 것도 붙여요? 그렇죠. 총채도. 총체벌레 다 풀렸지. 저기 여기 아침에 보니까 청벌레가 좀 있는데 아, 청벌레는 여기서 그냥 먹으면 끝이지. 이게 죽어요, 이게. 그래서 좀 약을 닿으면 바로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런 거는 여기에 붙지가 않죠. 이렇게 날라다니는 것만 그러니까 붙으니까. 나댕이가 붙어야 돼. 그 토마토 농사를 지면서 예. 제일 그 방제 같은 거는 얼마 어떻게 신경을 쓰세요? 방제는 요거 말고 천작기까지는 병이 발생돼야지 제가 방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약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번 작기부터는 일주일마다 매번 방제를 사전에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비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예방 차원에서. 예. 미리 하는 것이 친환경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약을 주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이 작물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저 경매시장에서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박스 3kg 한 박스에 13,000~14,000원, 5,000원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 물건이 안 좋은 거는 뭐 6~7,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7,000원 이렇게 뭐 4~5,000원 하는 거는 끝물이고 이거는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이 좀 좋은 거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물하고 끝물은 비교가 안 되죠. 네. 이게 지금 재배가 수경이 아니라 토경이라 그랬죠. 예. 토경을 고집한 하게 된 이유? 토경. 예. 토경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경 재배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욕을 할 수가 있는데 토경에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더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더 맛있고 또 비료 성분도 덜 들어가도 토경에 있는 거를 흡수하기 때문에 비료도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안 되면은 그렇게 바꿔야 돼요. 염류주 집적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수경으로. 이거를 남들은 다 그걸 바꿔야 된다는데 어저께 교육을 받다 보니까 방법을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의 팁인데 황토흙을 여기다가 100%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유박이라든가 TV 뿌리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황토를 말른 걸 넣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뿌려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토양이 좀 염류주 쪽 거기 장애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료하고 물 같은 건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뒤에 보면은 양액기 통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다가 양액을 비료를 넣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토양 분석에 의해서 여기다 비료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거는 한 주씩 이렇게 다 돼 있는 거네요. 예. 한 주씩 한도. 지금 이 속에 그럼 배관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관이. 그렇죠. 아니 태가 아니라 주쪽이에요. 저거. 점적 호수. 점적 호수. 제가 지금 날씨가 더워서 물을 한번 공급을 하겠습니다. 뜨거워서 안 나온대요. 토마토 농장에 있는 수정 벌통입니다. 어머, 여기 벌이 보여요. 어머, 움직이고 있어요. 어머, 세상에. 여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벌이 갑자기 이러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네 벌. 있어요? 나왔어요? 니네 저기 뭐벌 그거 저기 6월 초에 6월 저기 땄어야 되는데 또 이제 천장 차고 일을 하면 저 끝에서 들리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보이질 않아요. 토마토 농장에 토마토가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토마토를 아침에 따면 저녁에 다시 가서 따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토마토가 빨리빨리 익고 있네요. 그게 좋은 거라고. 폐분 이상 하는 게 좋고 어쩔 뭐 관계 없는데 용품을 하려면 폐분 이상 하려고. 왜냐면 경기도 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교육받았는데 그래서 원하는 게 폐분 이상이에요. 수정벌입니다. 수정벌이요. 여기 이제 한 통에 호박벌이 같이 생겼네. 호박벌보다는 작지요. 아. 호박보다는 이제 저기 적은데
요거를 전문적으로 곤충으로도 생각해서 키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요것만 판매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여기서 꿀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술은. 없지? 수정버릇? 예, 아. 술은 딸 수가 없고 요거는 그래서 한 통에 금전대에는 7만 원이에요. 뭐 먼저 6만 원 했다가 6만 5천 원 했다가 이제 7만 원인데 몇 마리나 들어가 있어요? 한 250에서 300마리 정도. 어. 근데 이제 요거는 날씨가 뜨거우면 나오질 않아요. 지금도 더워서 지금 안 나오고 있어. 속에서만 지금 붙여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낙이짓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이제 6시, 7시, 8시 오후 시간만 일을 하고 저녁에 어두울 때, 덥지 않을 때 또 일을 해요. 그래서 전에는 도마도를 이걸 3통을 놓고 한 20일이나 30일 지나서 또 3통을 놔서 6통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한꺼번에 6통을 놔가지고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은 많이 있는데 이 벌이 또 지금은 수정이 안 되면은 또 열매가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당 줄기 2개씩 유도를 했잖아요. 네, 예. 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아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잡이 육묘값을 전략하게 해서 그럼 절반이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은 가장 적게 드리고 아. 수확은 가장 많이 할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그것도 고민하면서 아. 잠을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와. 대표님, 예, 예.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그걸 다 물어보시면 기업 비밀인데요. 보통 지면은 8천서 아니 만원 1억 5천에서 어. 2억 그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게 인건비예요. 아.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을 주는 것이 최저임금을 주는 건데 그러면 2명이면 400이 조금 넘잖아요. 어. 그러면 5천에 1억이면 생활비도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아니 이제 그렇게 주고 먹을 쌀만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간식비 쬐끔 이렇게 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이 값, 농약값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순수익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아 자꾸 기업 비밀을 물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아, 계산을 해보세요. 1억. 네네. 그러면은 예. 토마토 이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공부를 하러 다니시는 강사님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강사님들의 강의 내용을 보고 자기가 체득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다가 어떻게 농사를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지. 그리고 이 토양이 농장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토양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물 검사도 이 검사를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는 지난번에 친환경과 공부를 하면서 제주대학교 현해남 교수 비료학 공부를 하면서 그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 토마토가 당도를 피우는 건 뭐냐? 붕소예요, 붕소. 아. 그다음에 이제 맛, 향기, 모양을 내는 거는 마그네슘이에요. 그다음에 뭐 황 이런 게 있고 이걸 이제 줄기를 자라게 하는 것은 질소죠, 요소, 질소. 뭐 질산칼슘. 그래서 처음에 자랄 적에는 질산칼슘이 높은 비료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수확하기 할 때는 질소 이상 카리가 20, 20, 20. 뭐 이렇게 이제 균형 시비가 되는 게 있고 조금 더 많이 자랐을 경우에는 질소 양이 적은 거 만약에 15, 20, 20 뭐 또 10, 20, 20 이런 그런 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료를 해서 자라는 거는 덜 자라게 열매는 튼튼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비료를 하니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좀 해야 되겠다. 그게 다 그리고 관수죠. 물에 타서 넣는. 예. 그리고 제가 저까지 영농일지를 작성을 안 했어요. 어.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가만가야 생각이. 아. 그래서 요 자켓 때부터는 영농일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한 일이 뭐 비료 줬으면 무슨 비료를 얼만큼 주고 농약을 어떻게 주고 뭐 이렇게 무슨 농약을 주고 이렇게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듣고 타고 또 BM 활성수 그것도 갖다 주고 있는데 저 뒤에 보시면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BM 활성수를 제가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현해남 교수가 TV차를 강의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농도가 짙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이걸 따다 보면은
도마도가 열과가 생겨가지고 터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주위 분들이 와서 좀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처리가 안 되면은 제가 통에다 넣어놓고선 그냥 숙성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도 액기가 되면은 그것도 또 저기 BMW 영양소라든가 미생물처럼 같이 이렇게 주고 있어요. 혹시 스마트팜 고려는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지금 현재 이제 이게 6년 차이기 때문에 네. 비닐도 그렇고 이 커튼도 자동 개폐. 좀 구멍이 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 개폐 시설은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수시로다가 온도 차이가 있어서 비닐이 왔다 갔다 돼요. 그러면 더 쉽게 비닐이 부셔져. 그래서 제가 그냥 열어놓을 때 확장 열어놓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그냥 다 닫아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비닐하고 커튼을 가른다 하더라도 내가 볼 적에는 2억 이상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이 커튼 값이 1억인데 국비 도비 시비에서 75% 사부담 25%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나서 또 쓰는 것보다는 지금 대세인 스마트팜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비용을 좀 덜 들이고선 할까. 그래서 엊그저께 이틀 동안 스마트팜 입문반으로다가 경기도 농업기술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그 심화 과정이 또 있어. 그래서 그걸 공부를 좀 더 해보고 비용을 좀 산출해보고 그러는 건데 어저께 농업기술센터에서 노골 부두의 매장에 납품하려면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을 듣다 보니까 영남대학교의 교수도 하고 경북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남도의 농업기술원장을 하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컨설팅을 했다고 해서 5명을 신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여기 또 오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 자문도 받아보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컨설팅 하는 거는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겨울에도 하시나요? 예, 겨울에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 몇 도 유지하세요? 겨울에? 이거는 최저 온도가 13도예요. 13도. 가온을 합니까? 예, 가오 지금 여기에 저희가 지금 4개가 있어요. 기름 보일러예요, 예, 전기예요. 기름 보일러. 아, 그래서 엄청나겠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가 되니까 일주일에 다 떼는 거예요. 20,000리터를. 어우. 그러니까 20드럼 열동. 그걸 일주일에 다 떼는 거예요. 비용이. 작으면 또 저기 그렇지 않은 때는 보름 정도 가요. 보름.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엊그저께 저기 농관원에서 점검을 나왔어요. 면세유 담당이. 그래서 와서 보고 시설도 보고 그랬더니 아 면적은 넓긴 넓은데요. 저기 면세유 배정이 많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10월 달에 심어서 겨울 내내 떼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작년 요 전적기는 이렇게 많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게 뒷받침해 주더라고요. 추울 때. 예, 그래서 수원의 경매시장, 천안의 경매시장, 구리의 경매시장을 제가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경매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 저기 우리도 좀 보내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그냥 근데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운반해서 하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그랬더니 혹시 보내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운반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 겨울하고 여름하고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겨울? 근데 이제 수익성으로 비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토마토가 노지에서 재배해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네. 물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비가 안 되니까 저 경매사들이 전화가 와요. 아니 사장님 하루 쉬었다가 왔으면 좋겠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이제 여기 가까이 있는 천안, 뭐 안산까지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수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남들이 생산을 안 할 때 생산하는 게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해마다 8월 1일 날 심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8월 중순경 돼서 심으면은 이게 무난하게 잘 커. 근데 보름 차이지만은 수확하는 시기는 한 달이 차이가 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6월 5일 날 이거 심었는데 남들은 야 6월 5일 날 그 더운데 심어가지고 이게 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도 없이 웃자람이 없잖아요. 혈관이 조금 좁고 늦게 심어서. 해서 그래서 절간이 짧아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칼슘하고 제가 재배하고 있는 그 헤비차 이거를 좀 주는 역량이 아닌가. 그래서 남들은
혹시 억제제를 줬냐고 물어보는데 억제제 하나도 안 썼습니다. 노지 재배는 물을 공급을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면은 열과가 돼가지고 터져요. 여기는 물을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터지는 일이 별로 없는데 품종마다 당도가 많은 것은 또 잘 터져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노지에서 농사 짓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아니 이제 노지 텃밭에다가 한 10주, 20주씩 줘가지고 따먹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아니 그러게 그럼 거기다가 비닐을 좀 씌워야 돼요. 아, 비닐을 씌워서 비를 많이 안 맞게끔 하고 그 대신 물을 공급을 좀 해줘야지. 물 공급.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토마토가 고르게 위에 올라갔을 때도 그 작아지지 않고 굵게 똑같이 밑에랑 같이 똑같이 굵게 자라는 비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마도를 크게 하는 것은 둥소예요. 둥소. 그다음 이제 맛과 향기, 모양을 좋게 만드는 것은 마그네슘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균형 있게 잘 주면은 도마도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도마도를 우회를 이렇게 자르면 이걸 적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안 자라기 때문에 과일이라든가 줄기가 튼튼해질 수가 있어요. 과일로 굵어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길게 끌어가기 위해서 더 지금 이게 8화방인데 한 15화방까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적어질 수가 있는데 그거만큼 비료라든가 이걸 좀 충분히 줘서 이렇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양분을 충분히 줘야 예, 돼요. 예, 미량 요소하고. 예, 예. 그만하시고 다니면서 미르 농장에 방울토마토 농장에 왔습니다. 지금 방울토마토가 익어갑니다. 파라방까지 달렸다고 해요. 노지에서는 8월 제가 하는 일이 중순에 아침에 심는다고 5시에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6월 달에 심는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여기 보세요. 보세요. 이 맨 주렁주렁 밑에 주렁주렁 거부터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땄죠? 이제 첫물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이게 미르 첫물이라고 농장의 합니다. 방울토마토입니다. 미르 농장의 주렁주렁 연속 방울토마토. 착과도 잘 됐고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잘 자라고 엄청 이쁘네요. 이거는 규모가 농약 주고되는 거. 규모가 엄청 연면식. 엄청 많이 달렸죠.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면은 쭉 다니면서 겨순이에요. 네. 아, 겨순. 그게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예. 요것도 이렇게. 아, 전부 가위로 자르세요? 가위로 자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손으로 자르면은 이 표피까지도 이렇게 쭉 찢어질 수가 있어. 아, 그쵸. 상처를 입을 수 상처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위로 잘라주는 게 여기도 있습니다. 예예예. 찌설 시간이 1200도가 돼야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년도에는 5월 달부터 여름이잖아요.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게 자라기 전에 막 익어가는 거예요.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 노리를 그래가지고 예. 되게 고생했어요. 그리고 저 예. 여기서 지금 이 사실은 이렇게 저기 뭐 화분을 벌로 대신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단순하게 벌만 키우신 건지 그 양봉 개념이신지? 아니요, 그 양봉 개념은 아니고 저걸 제가 수정의 목줄에다가 사다가 하는 거예요. 한 통에 7만 원씩이에요 지금 현재. 저거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반납인가요? 아니면은 사신 소멸인가요? 아니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저거 농협에서 지원 안 해주나요? 지원해줘요. 네. 저거를 그럼 내가 뻘통 사갖고 와서 50% 했잖아. 키우면은 50%를 꿀이 저기 전혀 카드로 재배가 안 될까? 저기다가 상품권으로 줘요. 상품권으로. 예, 예. 상품권으로. 그러면 그럼 거기 쟤네는 있는 거 잘 먹지도 못해 그냥 버려야 돼. 그냥. 아, 인력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이게 저거를 토마토 톤이 아니, 저 벌이 안 하면은 사람이 토마토를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일이 많은데 그냥 저거 맡겨놓고 또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저 벌들은 새끼도 못 낳고 다음에는 활용도 못 해요. 예, 설탕 예. 줘서도 못 살려요. 예. 어떻게 하세요? 잎은 그냥 계속 내비두나요? 끝까지? 아니 이제 그게 보면은 부터 자꾸 띄워주지요. 보면은 이걸 잘라줘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이 오래되면 이게 갈색으로 변해요. 네네네. 그럼 잘라보세요. 그러면 잘라주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수확하는 처음 시기니까 아직 이렇게 싱싱해서 안 잘라준 거죠? 이것도 밑에 잘라준 거예요. 아 벌써. 예, 여기서부터 이거 다 잘라준 거예요 이렇게. 밑에. 예. 아 진짜. 그럼 대표님 토마토가 나중에 이거는 가을 거지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객토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
잡초매트를 깔았어요 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지저분해지더라고. 그리고 훼손이 돼. 아 그렇죠. 그래서 부직포를 깔은 거예요. 이거는 물이 빠지는 거죠. 예예. 부직포를 깔아가지고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맨발로 여기 다녔어. 운동한다고. 그 처음엔 괜찮았는데 이게 자꾸 잘라서 떨어뜨리니까 발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땅에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신발을 신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걷고 찌개 걷고 호수 걷고 막 해가지고 이거를 워낙 걷어내면 좋은데 걷어낼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센터에 보면 고구마 줄기 파쇄기가 있어요. 아, 네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트랙터에 부착해가지고 이걸 파쇄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퇴비로? 볏짚을 많이 넣어요. 볏짚. 그것이 볏짚이 가장 좋은데 낙엽보다 볏짚이 더 좋은데 예, 그래서 사각 볏짚을 한 300개 정도 넣었어요. 아, 마시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통 빼고. 그렇죠. 아니 그거 말고 또 사각이 볏짚이, 있잖아요. 사각 볏짚이 또 있어요. 예, 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앵서레지. 그래서 그거는 절단되어 있는 우선 거. 트랙터를 가는데 많으니까 잘 갈리지가 않아요. 가로 세로 몇 번씩 갈아야지 이제 갈려. 그리고 나서 또 퇴비 넣고 우박 넣고 또 비료 넣고 이렇게 해서 또 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몇 번씩 갈아야 돼요. 공기층을 만드시려고 볏짚 내시는 거예요. 예예. 그렇게 해서 그러다 이제 영양분도 있고 이게 썩어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랐을 적에 보면은 집이 썩어서 시커먼 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TV 차고 똑같아. 이것도 이 속에 들어가서 썩어가면서 그런 영양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BM하고 EM하고 어느 게 더 좋으세요? 돈을 덜 들이는 게 좋죠.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저희 미생물은 일주일에 2번 목요일 날 금요일 월요일 날 목요일 날 주고 BM 활력소는 무제한 그냥 가져가게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통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유에다 들으면 잘 따져요. 꼭지가 떨어지지 않고 예.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 게 익은 거에 지금 따는 게? 예, 빨간 게.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날씨가 더우니까 약간 덜 익은 것도 운반 과정에서도 익어요. 운반 과정에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토마토를 맛있게 먹으려면 오늘 딴 걸 오늘 먹는 게 아니라 숙성을 2, 3일 정도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쉽게 풍부한 따지네요. 것을 줘서 먹을 만큼 해가지고 씻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당도가. 토마토 이렇게 높아지지. 살짝 이렇게 틀어가지고 아니 그냥 먹어도 이렇게 해서 그냥 하니까 그냥 금방 좀 이렇게 문질러서 그냥 드세요. 예예. 이게 팔라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이 꼭지 좀 써라도 또 안 산다고 이게. 아 이게 그럼 지금 꼭지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잘 딴 예, 토마토는 이 꼭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꼭지가 없는 토마토는 잘 못 딴 토마토입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꼭지가 있는 토마토가 아주 잘 딴 토마토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당도는 측정을 안 해봤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세요? 예. 요거를 딸 때 달아요. 이렇게. 맛있어요. 요게 제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딴 겁니다. 잘 딴 토마토. 여기 위에 있는 걸 뭐라 그러지 아까? 꼭지. 꼭지. 꼭지가 있는 토마토가 꼭지가 잘 있는 딴 이렇게.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따야 된다는 거. 이렇게 빨갛게 익은 토마토를 제가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격자로 생긴 토마토가 잘 익은 토마토라고 합니다. 딸 때는 꼭지가 있는 채로 따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짝 네, 이렇게 따니까 꼭지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꼭지가 붙어 있는 토마토가 상품성이 있는 토마토라고 합니다. 지금 미르토마토 농장에 왔는데요. 아주 잘 익은 토마토를 따려면은 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마토가 아주 잘 익은 토마토라고 합니다. 요거를 딸 때는 살짝 옆으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이거는 잘 못 딴 토마토예요. 다시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왜 이러죠? 아 다시요. 이렇게 따야지 이 꼭지가 있는 토마토가 아주 잘 익은 토마토, 상품성이 있는 토마토라고 합니다. 네,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달고 맛있어요. 네, 미르 토마토 농장입니다.
만 개 정도 소비가 돼 있고 지금 이제 갈 거요. 그리고 이제 얘도 잘 먹은가요? 필요한 사람들 먹는데 서울 가락시장에 가져가면 너무 큰 것도 싫어해. 그냥 입에 딱 넣으면은 입이 그냥 저 크게 안 벌어져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또 방도마도 영상을 찍으려면 가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5,000원 정도 돼요. 한 개 아니 한 박스에. 박스에 네. 한 박스에 아니 이거 4개 750g짜리 4개 한 박스에 3kg입니다 이게. 3kg에 15,000원. 근데 이거 큰 거는 더 가지 않아 값이? 아니야 그 범위에서 그냥 그 정도에서 무게는 똑같은 거니까. 개발 길어가지고 토마토 산딸기. 그게 과일 그거 다 종류에다 설명이 진짜 아 이거 여기서 찍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게 TV천인데 써가지고 걸러서 이렇게 치네요. 이걸 여기다 넣고 옆면 시비를 하는 거예요. 옆면 시비.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에 뭐뭐 넣어요? 거기? 탕밀도 넣고 탕밀. 일. 또 저쪽에 보면 또 다른 게 또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칼슘. 원액입니다. 대단히 뭐가 많네. 저걸 같이 넣어가지고선 뭐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해서 농장을 찾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줄 속은 다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